요즘 민생지원금 최대 60만 원이라는 말 정말 많이 보이시죠? 유튜브에도 뉴스에도 커뮤니티에도 온통 이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활복지 상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설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지원금을 손에 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대부분이 마치 이미 전국에 다 지급된 것처럼 느껴지기만 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결정했거나 지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뉘는 구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금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미 다 주는 돈이라고 오해하고 확인조차 안 하는 겁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나도 받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지급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금액에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6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관심을 갖는데 정작 본인이 사는 지역이 대상인지 확인을 안 하세요. 지역마다 금액도 다르고 지급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아예 계획조차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례 안에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입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대상자여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정리해드릴 내용은 어느 지역이 실제로 대상인지,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단계가 결정 단계인지, 이미 지급 중인지,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를 모르면 혼란만 생깁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주민등록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상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최근에 이사 가신 분들은 특히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받고 나서도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기한 지나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은 명절 전에 일부 주고 나중에 나머지를 주는 분할 지급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 나는 왜 일부만 받았지? 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둘째는 지금이 어떤 단계인지, 결정 단계인지, 지급 단계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행동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 싶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정보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지원제도 정보를 계속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특히 이번 민생지원금은 지역마다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이미 신청받고 있고 어떤 데는 아직 계획 단계고 어떤 데는 추가 발표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로 끝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받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를 주는지, 지금 단계가 어떤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전체적인 구조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 재정 상황을 보고요. 자체 예산으로 따로따로 결정한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전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대부분 지역이 아직 지급 완료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급 확정 단계거나 지급 예정 단계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확정은 예산 확보하고 주기로 결정은 했다는 거고 예정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나간 건 아직 많지 않아요. 또 거의 모든 지역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부터 지역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충북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1인당 5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됐어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괴산군은 자체 예산 약 78억 원을 편성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신청 기간 공고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해요. 보통 이런 경우 신청 기간을 2주에서 한 달 정도 주거든요. 그 기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지원금이 있었을 때 신청 기간 놓쳐서 못 받은 분들 많았어요. 공고 나오면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공고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군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기준일이 있을 거예요. 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최근에 괴산으로 이사 오신 분들은 주민등록 이전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보훈군입니다. 보훈군은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줍니다. 설 명절 전에 30만 원, 그 다음에 가정의 달 5월쯤에 30만 원, 이렇게 분할 지급하는 구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요. 명절 전에 생활비 부담 덜어주고 또 5월에 가정의 달 맞아서 한 번 더 지원해 주려는 취지래요. 보훈군청 기획예산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 국민 약 3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설 전에 30만 원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5월에 나머지 30만 원 받으려면 그때 또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번 신청으로 2번 다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건 군청에서 자세한 안내를 할 거예요. 분할 지급 방식이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받을 때 금액 보고 나는 30만 원밖에 안 받았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부러 나눠서 주는 거니까 나중에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동군은 1인당 50만 원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직 확정 발표는 아니고 계획 단계인데요. 군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입니다. 통과되면 지급할 거라고 해요. 영동군 같은 경우는 지역 상품권 활성화를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로 줄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못 쓰고요.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미리 어디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고 나서 쓸 데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보통 군청 홈페이지에 가맹점 목록 나와요. 그거 확인하시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양군은 1인당 2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금액은 다른 데보다 적지만 명절 전후 생활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단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이거든요.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정도 금액도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요. 인구 3만 명 이하 소규모 지자체는 자체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서 1인당 지급액이 대체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래요. 단양군도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래도 20만 원이면 명절 전에 장 보시거나 생필품 사시는데 보탬이 되실 거예요.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신청 기간 나오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천시는 약 20만 원 수준의 민생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시의회에서 공식 언급한 단계입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만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거든요.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 꽤 필요해요. 제천시청 복지정책과 쪽에서 검토 중인 내용 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추가 지급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천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우선 지급 대상이면 먼저 받으실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나중에 추가로 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천군은 조금 다른 형태예요. 민생지원금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달 15만 원씩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이건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정기 지급이에요. 2년 동안 받으시는 거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360만 원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대신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옥천 사시는 분들 중에 농사 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 꼭 확인해 보세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한지 옥천군청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북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없이는 1인당 30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합니다. 전 시민이 대상이에요. 점업시청 경제정책과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요. 시민 약 11만 명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대요. 점업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한 경험이 있어서요. 이번에도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을 거예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게 할 계획이래요. 온라인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이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도움받으시면 돼요. 남원시는 1인당 20만 원 지급하는데요. 여기 특이한 점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 가진 주민들만 대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는 다문화 가정 배려해서 결혼이민자분들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남원시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료 보면요. 남원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약 800명 정도 된대요. 이분들도 다 지역 주민이시니까 당연히 포함하는 게 맞죠. 혹시 주변에 다문화 가정 아시는 분 계시면 이 정보 알려주세요. 모르고 계실 수 있거든요. 임실군도 1인당 2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 참고하면요. 임실군은 지원금 지급할 때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를 아주 명확하게 공지합니다. 임실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사용 기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한 보통 6개월 정도 주는데요. 기한 내에 다 쓰셔야 해요. 기한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전남 지역 말씀드릴게요. 순천시는 1인당 20만 원을 지역 상품권 형태로만 지급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니고요. 무조건 순천페이라는 지역 화폐로만 받을 수 있어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순천시청 경제일자리과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요. 지역 상품권 사용률을 높여서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는 아예 못 써요. 순천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음식점 이런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순천페이 가맹점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성구는 1인당 30만 원 지급하는데요. 여기는 지급 방식이 특이합니다. 마을 방문 지급과 읍면 사무소 지급을 병행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공무원이나 이장님이 직접 대구로 찾아가서 드린대요. 보성군청 주민복지과 쪽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보성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읍면 사무소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배려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 받으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읍면 사무소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흥군도 1인당 30만 원 지급 사례가 공식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고흥군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시켰고 곧 지급 일정 발표할 거래요. 고흥군 같은 경우는 어업이 주산업인 지역이잖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 보면요. 고흥 지역 어가 소득이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대요. 그래서 군에서 어민들 생활 안정 돕기 위해 이번 지원금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경북과 대구 지역도 말씀드릴게요. 의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의성 사랑상품권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주는 거예요. 의성군청 경제교통과 발표 내용 보면요. 지역 화폐 발행을 늘려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래요. 의성 같은 경우도 인구 감소 지역이거든요. 젊은 사람들 계속 빠져나가고 상권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려는 겁니다. 군위군은 1인당 54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됐어요.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금액입니다. 군위군이 작년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됐거든요.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좀 나아졌대요. 군위군청 기획감사실 자료 참고하면요. 대구시 편입 이후 재정 지원이 늘어나서 이런 주민복지 사업에 좀 더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 지역보다 지급액을 높게 책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확인된 지역들의 상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추가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기준일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대부분 지역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1월 1일 기준이 많은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공고일 기준 또는 지급 결정일 기준인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작년 12월 31일까지는 A시에 살다가 올해 1월 2일에 B군으로 이사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A씨는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 받고요. B군도 1월 1일 이후에 전입했으니까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업무 지침 보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늦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전입 날짜가 실제 이사한 날보다 늦게 찍힐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잖아요. 실제로는 기준일 전에 이사했는데 신고를 늦게 해서 기록상으로는 기준일 이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사하시면 전입신고 꼭 빨리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세대 분리입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다가 세대 분리하신 경우요. 세대원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세대 분리하면 각자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지역이면 세대 분리해도 한 세대당 정해진 금액만 받습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니까 확인하셔야 해요. 외국인 등록증 가지신 분들 얘기도 드릴게요. 아까 남원시에서는 결혼 이민자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지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만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 보면요.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라고 해도 지자체 복지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대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대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복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에 다른 지원금 받았으니까 이번엔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세요. 그런데 이번 민생지원금은 각 지자체가 올해 새로 결정한 거라서요. 작년에 받았던 거랑은 별개예요. 물론 같은 해 같은 지자체에서 두 번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 지원금이나 다른 종류 지원금이면 중복 수령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받으면서 민생지원금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 민생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주는 거라서 별개거든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자료 보면요.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대요. 또 질문 많이 주시는 게 탈북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받을 수 있냐는 건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상이 돼요.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청 방법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온라인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보통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이런 걸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해요. 어르신들 중에 공동인증서 없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게 나아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직원분들이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 또 주의하시게요. 입력하신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계좌번호 잘못 입력하시면 엉뚱한 사람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환수 절차 밟아야 하고 되게 복잡해져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자료를 보면요. 계좌 오류로 인한 오입금 사례가 매년 꽤 많이 발생한대요. 특히 숫자 하나 차이로 완전히 다른 계좌가 될 수 있으니까 두세 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예금주 명의도 확인하셔야 해요.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거든요.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본인 명의 계좌가 없으시면 은행 가셔서 새로 만드셔야 해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꼭 챙기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 중 하나면 돼요. 그리고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 메모해 가시면 더 좋고요. 어떤 지역은 신청서 작성할 때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서명으로도 되는 데가 많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도장도 챙겨가시면 안전합니다. 사용 기한 얘기도 중요해요.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로 받으시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 내에 다 쓰셔야 합니다. 기한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돼서 못 써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지침 보면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서 사용 기한을 두는 게 일반적이래요. 빨리 쓰게 해서 돈이 빨리 돌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받으시면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생필품 사거나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 쓰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큰 거 사려고 모아두지 마시고요. 또 하나 팁 드리면요. 지역화폐 쓸 때 거스름 또는 현금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8,000원짜리 물건 사는데 2만원권 지역화폐로 내면 2,000원은 현금으로 받아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맹점 확인도 미리 하세요. 지역화폐 받고 나서 막상 쓸 데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역화폐 앱에 가맹점 목록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평소에 자주 가시는 가게가 가맹점인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자주 가는 가게가 가맹점이 아니면요. 가게 주인한테 가맹점 등록하라고 권유하셔도 좋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지역화폐 받으면 손님이 더 오니까 이득이거든요. 분실이나 도난됐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셨는데 카드를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바로 발급기관에 전화해서 정지시켜야 해요. 정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거든요. 카드 뒷면에 고객센터 번호 나와 있어요. 거기 전화하시면 즉시 정지시켜주고요. 재발급 절차 안내해줍니다. 재발급에는 며칠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사용기한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금 문제도 질문 많이 하세요. 이 민생지원금 받으면 세금 내야 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보면요. 지자체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대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역화폐로 물건 구매하신 경우 그게 사업 관련 지출이면 경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건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 하나. 군복무 중인 자녀도 대상이 되냐? 이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면 됩니다. 군인도 주민등록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급받은 돈을 본인이 직접 쓰려면 휴가 나왔을 때 쓰셔야겠죠. 질문 2.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도 받을 수 있냐? 네, 가능합니다. 시설에 계셔도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되어 있으면 대상이에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질문 3. 해외 거주 중인데 주민등록은 한국에 있다.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지역마다 다른데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거주 중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이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게 확실합니다. 질문 4. 신청했는데 누락됐다. 어떻게 하냐? 일단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신청 내역 확인해주고요. 누락 사유 알려줍니다. 만약에 서류 미비 같은 거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 확인된 민생지원금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이번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전국에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따로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전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괴산 50만 원, 보은 60만 원 분할, 영동 50만 원 계획, 단양 20만 원, 제천 20만 원 검토, 옥천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씩 2년, 전북에서는 정읍 30만 원, 남원 20만 원, 임실 20만 원, 전남에서는 순천 20만 원, 보성 30만 원, 고흥 30만 원, 경북에서는 의성 30만 원, 군위 54만 원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추가로 발표될 지역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계획 단계인 곳들도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기간 놓쳐서 아예 못 받거나 받았는데 사용기한 지나서 못 쓰거나 본인이 대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 많았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 보면요. 2024년 각 지자체에서 지급한 각종 지원금 중에서 약 5% 정도가 미신청으로 집행되지 못했대요. 대상자인데도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거죠.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생활비 부담 확실히 덜 수 있습니다. 명절 전후 지출이 많은 시기잖아요. 이때 도움되실 거예요. 또 지역 화폐로 받으시면 동네 가게에서 쓰시게 되니까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여러분이 쓰신 그 돈이 동네 슈퍼 사장님, 식당 사장님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살아야 우리 동네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실천 제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본인이 사는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생지원금 관련 공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없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계획이 있는지, 언제쯤 발표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공고 나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려다가 깜빡할 수 있거든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가족들한테 미리 알려두세요. 셋째, 사용 계획 세우세요. 받고 나서 어디에 쓸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용 기한 있으니까 계획 없이 받으면 나중에 급하게 쓰다가 필요 없는 거 사게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지역 언론이나 의회 회의록에서 검토 중이라고 나온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 사시는지 궁금한 점이 뭔지 댓글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정보 모르고 계실 분들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한테 알려드리시면 좋겠어요. 정보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이런 지원금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런 생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들 계속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챙기시고요. 건강하게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